반갑습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준의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내가 가져온 이야기는 정말 믿기 힘든 비극이야. 우리가 매일같이 타는 택시, 그 안에서 벌어진 잔혹한 살인에 대한 이야기지. 2005년 분당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승무원 살인 사건. 범인이 대체 어떤 놈이었는지, 그리고 피해자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하나하나 짚어줄게. 이야기의 시작은 2005년 3월 16일 새벽 1시 10분이야.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당시 가장 번화했던 나이트클럽 앞이었지. 화려한 네온 사인 아래서 27살 청년 최 씨는 친구들과 작별 인사를 나눠. 그녀는 1999년부터 하늘을 날았던 6년차 베테랑 승무원이었어. 국제선을 타며 전 세계를 누비던 그녀에게 한국의 밤거리는 익숙하고 안전한 곳이었지. 최 씨는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았어. 대학 시절부터 영어는 기본이고 서비스 마인드를 갖추기 위해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었대. 1999년 드디어 날개 모양의 윙 배지를 달던 날, 홀어머니를 껴안고 얼마나 울었을지 몰라. 그 후 6년 동안 그녀는 집안의 든든한 가장이었어. 비행 후 돌아올 때면 항상 어머니를 위한 선물을 챙기던 효녀였지. 나 택시 탔어. 걱정 마. 금방 들어가서 전화할게. 친구들에게 남긴 이 짧은 한마디가 그녀가 세상에 남긴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야. 그녀가 탄 택시는 하얀색 뉴 EF 소나타였어. 평범해 보이는 이 택시의 운전석에는 전과 구범의 악마 민 씨가 앉아 있었어. 그 시각 분당 정자동의 한 아파트에서는 69세의 노모가 딸을 기다리고 있었어. 평소 같았으면 비행 일정이 끝나고 현관문을 열면서 엄마 나왔어 라고 웃어줄 딸이었지. 하지만 새벽 3시, 4시 시간이 흘러도 문이 열리는 소리는 들리지가 않았어. 어머니는 밤새 거실불을 끄지 못하고 창밖만 바라봤지. 3월 17일 오후 3시 결국 어머니는 떨리는 다리로 분당경찰서 실종수사팀을 찾아가. 우리 딸이 6년 동안 한 번도 외박한 적 없는 착한 애예요. 제발 찾아주세요. 경찰은 직감했어. 27세 전문직 여성이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고 귀가하지 않는다는 건 단순 가출보단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 경찰은 즉시 최 씨의 신용카드 내역을 추적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지. 실종 당일인 16일 오전 6시 40분. 최 씨가 실종된 지 불과 5시간 만에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신구대학교 인근의 한 ATM기에서 첫 번째 인출이 발생해. 액수는 101만 원. 이어지는 기록들은 더 가관이야. 안산의 전철역, 고잔동의 인출기. 범인은 아주 대담했어. 5일 동안 장소를 옮겨다니면서 총 4차례에 걸쳐서 717만 원을 인출했지. 경찰이 확보한 CCTV 영상 속에는 검은색 야구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얼굴을 가린 신장 175cm가량의 남자가 찍혀 있었어. 그는 아주 능숙하게 돈을 뽑아 사라졌지. 경찰은 이때 확신했어. 이건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 금품을 노린 전형적인 강도 납치 사건이라는 걸. 수사팀은 즉시 500만 원의 현상금을 걸고 전국에 공개 수배를 내렸어. 수사가 한창이던 3월 21일 오전 10시 15분. 경기도 성남과 광주를 잇는 3번 국도변이었어. 당시 폭설을 대비해서 길가에 놓여있던 제설함을 점검하던 공익근무요원이 뚜껑을 열었지. 그리고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졌어. 그 좁고 차가운 제설함 안에는 실종 당시 입었던 검은색 가디건과 청바지, 그 차림 그대로 최 씨가 시신으로 발견됐어. 몸은 태아처럼 웅크린 채 있었고 한쪽 하이힐은 어디론가 사라진 상태였지. 부검 결과 사인은 경부 압박, 질식사. 즉 범인이 손이나 끈으로 목을 졸라서 살해한 거야. 더 가슴 아픈 건 그녀의 시신이 발견된 곳이 평소 그녀가 비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목 근처였다는 사실이야. 범인은 그녀를 죽이고도 모자라 쓰레기통처럼 제설함에 그녀를 구겨넣고 떠났던 거지. 자, 이제 이 끔찍한 짓을 저지른 민 씨가 어떤 놈인지 알아볼까? 민병일은 당시 41세였어. 겉보기엔 평범한 택시기사 같았지만 인생을 들여다보면 쓰레기나 다름없었지. 그는 강도, 절도, 전과,
구범이었어. 이미 1990년대에도 부녀자를 납치해서 금품을 뺏었던 상습적인 강력 범죄자였지. 인생의 절반 가까이를 교도소에서 보냈고 사회에 적응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어. 결혼도 하지 않고 가족과도 등진 채 살아가던 그의 유일한 낙은 경마였어. 한 달 택시 몰아서 버는 100만 원 남짓한 돈, 경마장 한 번 가면 다 날렸지. 주변 사람들은 그를 말수가 적고 조용하지만 돈에 집착이 강했던 사람으로 기억해. 그는 주로 새벽 시간에 영업하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어. 여성 승객이 혼자 타면 백미러로 훔쳐보면서 이 여자가 돈이 있을까 없을까를 계산하던 인간이었지. 민병일은 항상 돈이 궁했어. 사채빚은 쌓여가고 경마 자금은 떨어졌지. 그에게 승객은 서비스 대상이 아니라 움직이는 지갑이었던 거야. 자, 여기서부터 수사팀의 피눈물 나는 노력을 들려줄게. 당시 분당경찰서 강력팀은 잠을 포기했어. 처음엔 한 택시기사의 제보가 있었지만 GPS 대조 결과 허위로 밝혀졌지.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고, 하지만 수사팀은 포기하지 않았어. 범인은 반드시 기록을 남긴다. 수사팀은 성남과 안산 일대의 모든 택시의 GPS 운행 기록것만 수만 건을 확보했어. 그 방대한 데이터를 형사들이 눈이 빠져라 일일이 대조했지. 최 씨가 택시를 탄 시간, 이동 경로, 현금이 인출된 ATM기의 주변의 택시 기록, 이 작업을 며칠 밤낮으로 이어갔어. 그러다가 꼬리가 잡힌 거지. 민병일의 택시 동선이 최 씨의 마지막 행적, 그리고 시신 유기 장소와 정확히 겹쳐진 거야. 특히 안산 ATM 근처에서 민병일의 택시가 머물렀던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 3월 28일 오후 4시 10분 서현역 근처에서 평소처럼 손님을 기다리던 민병일의 택시. 형사 2명이 손님을 가장해서 뒷좌석에 앉아 있었어. 어디로 갈까요? 묻는 민병일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했대. 하지만 차가 파출소 쪽으로 꺾이자 그는 직감했지. 민병일은 처음에 묵비권을 행사하며 버텼어. 증거 있어? 내가 안 그랬어. 하지만 경찰이 택시 조수석 바닥 깊숙한 곳에서 발견된 최 씨의 왼쪽 하이힐을 눈앞에 들이미는 순간 그의 뻔뻔한 표정은 무너져 내렸어. 자백 과정에서 그는 기가 막힌 핑계를 대. 최 씨가 구토를 해서 말다툼이 일어났고 홧김에 죽였다는 거야. 하지만 이건 거짓말이었지. 그는 이미 비밀번호를 알아내기 위해서 최 씨를 탄천변으로 끌고 가서 협박하고 고문했어. 범행을 위해서 준비해둔 나일론 끈은 이 사건이 치밀한 계획범죄라는 걸 증명했지. 돈과 귀금속을 뺏고 나서도 얼굴이 팔릴까봐 그 차가운 손으로 성실했던 27살의 청년의 숨을 끊어버린 거야. 사건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 민병일의 추악함은 정점을 찍지. 2005년 11월 2일 오후 2시 10분 1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민병일은 구치감으로 이동하던 중에 돌변해. 그는 교도관 3명을 괴력으로 밀치고 철제 출입문을 빠져나가 정문을 통해 도망가 버려. 무기수 1명이 분당 도심 한복판으로 사라진 거야. 분당 전체에 비상령이 내려졌고 시민들은 문을 걸어 잠그고 벌벌 떨었어. 경찰은 헬기까지 띄우고 산악지역과 은신처를 샅샅이 뒤졌지. 도주 11시간 만인 새벽 1시경 그는 법원에서 약 4km 떨어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의 한 아파트 뒷산에서 비참하게 다시 체포돼. 죽기 싫어서 그랬다는 게 그놈의 변명이었어. 남의 목숨은 우습게 알던 놈이 지 목숨은 아까웠던 거지. 이 사건으로 구치소 책임자들은 직위 해제를 당하며 수사기관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기도 했어. 최 씨의 어머니는 이후 민병일과 택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어. 결국 3억 3천만 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그 돈이 어머니의 찢어진 가슴을 채울 수 있었을까? 어머니는 매일 딸의 방을 청소하며 비행 나간 우리 딸 언제 오나? 라며 통곡했다고 해. 최 씨는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았고 가족의 희망이었어. 그 꿈이
단돈 몇백만 원 때문에 한 도박 중독자의 손에 찢겨져 버린 거야. 이번에 사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가장 믿고 타야 할 택시가 악마의 사냥터가 됐던 그날. 민병일은 지금도 감옥에서 무기징역을 받고 밥을 잘 먹으며 살아가고 있겠지만 소중한 인재이자 딸이었던 최 씨는 영원히 돌아오지 못해. 우리 사회가 이런 전과자들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많은 숙제를 남긴 사건이었어. 자, 오늘의 사건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다른 사건의 이야기로 돌아올게.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면 너무 고마울 것 같아.